안녕하세요.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좀 발생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관점으로 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기분 좋은 아침 길을 떠나서 이렇게 친구와 만나는 약속을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꽃 한 송이를 사주면 우리 손녀딸이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꽃값 이상의 많은 돈을 주고 그 꽃을 한 송이 사가지고 친구를 만나니까 친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 그 할머니 꽃 샀지?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소녀가 병원을 갈 수 있다니까 내가 꽃을 한 송이 샀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그 할머니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는 손녀딸이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 왜 너무너무 잘된 일이야. 나는 그 할머니가 아픈 손녀딸이 있어서 너무너무 걱정했는데 그 할머니에게 아픈 손녀딸이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 최고의 멋진 아침을 먹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잘못해놓고 그룹에 이렇게 좋은 관점으로 봐주십사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즐겁고 행복한 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아메이 시스템, 센트리아 월드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스템이 뭘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죠? 지금까지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듣고 배우고 보고 행했던 많은 시스템이 있지만은 이제는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팬데믹 시대잖아요. 또 이 팬데믹 시대가 끝나고 난다면 뉴 노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이 아니고 마냥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세상에 이 아메이 시스템도 지금까지의 우리가 생각했던 시스템하고 지금 이와 같은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뉴 노멀 시대가 온다면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이게 지금 어떤 사진일까라고 이야기하면, 제 사무실에 있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급히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건데, 지금 보시는 게 프로틴 통이 이쁩니까? 꽃이 이쁩니까? 우리 눈에 꽃이 들어오는 분도 있고 아니면 프로틴 통이 들어오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둘 다 이렇게 너무 이쁜데,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보면서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 내가 심어놨던 튤립 종류인데, 튤립은 이렇게 꽃이 피고 나면 다 지잖아요. 그래서 뿌리만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겨울에도 이게 앞으로 봄만 되면 새롭게 꽃이 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가끔 이렇게 물을 한 방울씩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요번 명절을 지나고 연휴를 지나고 이렇게 오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사무실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겁니다. 꽃이 폈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꽃을 보고 꽃 너무 이쁘다, 내가 기다려줬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니까 너무 예쁘다 이러면 꽃이 행복할까요? 제가 행복할까요? 제가 행복하고 제가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내가 정성 들였던 게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뭔가 그게 쌓여서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꽃을 이렇게 피웠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죠? 프로틴 통도 이쁘고 꽃도 이쁘고 무당벌레도 이쁘고 이렇게 너무 이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기만 해더라도 너무 행복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메이 시스템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스템이 금방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눈에 보이듯이 쉽게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뭔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떤 걸 늘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성엽 선수라고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의 국민 타자 이성엽 선수가 늘 해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쉬는 날, 그죠? 쉬는 날 야구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쉬는 날 왜 야구를 해? 또 우리나라의 골프 선수로 유명한 김하늘 선수가 골프가 너무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대요. 골프장 갈 때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쉬는 날이면 정말 동호회 모여가지고 야구도 하고 싶고요. 쉬는 날이면 가서 막 골프도 치고 싶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야구 선수는 야구가 싫은 거예요. 놀 때 왜 야구를 합니까? 김하늘 선수가 골프장에 가서 돈을 벌러 가니까 프로라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돈을 주고 노니까, 그죠? 함께 노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도 남들이 보는 아메이와 우리 프로들이 보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보는 아메이는 전혀 다를 거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정말로 일이라고 생각해서 돈 버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프로잖아요. 프로가 하는 일은 많은 일들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즐기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즐기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런 생각해 볼까요?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죠?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요새 뭐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메타버스, 4차 산업혁명, 로봇, 이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모든 가정에 사실은 인공지능이나 AI 같은 게 많이 지금 함께하고 있거든요. 혹시 집안의 밥솥이 배고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쌀을 부어놓으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맛있는 밥이 다 되었습니다. 뭐 맛있게 저어주세요. 뭐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일에 로봇이 있다면 반찬도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상까지 차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지어주고 자동으로 불 떼지 않아도 그 다음에 반찬을 만들어서 국을 끓여서 내 식탁에 차려주는 것까지는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로봇 이와 같은 일들이 대신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식탁에 올라온 밥을 로봇하고 저하고 앉아서 겸상을 할까요? 절대로 로봇과 저는 겸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같은 교감을 나눌 수가 절대로 없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하는 노동의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은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일어난다면 대신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지만은 우리가 인간이 서로 사람과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교감, 밥을 같이 먹어줄 수 있는 사람, 밥을 먹으면서 맛있다 이 얘기를 할까요? 열도 안 받는 로봇이지만은 맛있는 것도 맛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게 로봇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까? 아메이도 똑같은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죠.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이 우리의 아메이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쓴다, 사람이 사용한다, 사람이 소비하는 그 자체가 비즈니스가 되고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고 모든 일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깨달는 순간에 우리는 뭔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뭐냐? 삼지, 깨달음에 세 가지의 깨달음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혀 아니다. 그러면 아메이를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메이를 열심히 하는 사람, 아메이를 관심을 갖는 사람, 아니면 아메이를 관심조차 없는 사람, 아메이를 멀리하고 싶은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그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아메이의 차이는 하나의 깨달음의 차이다. 깨달음이 뭘까요? 태어날 때부터 깨달는 걸 우리 생이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태어날 때 모든 걸 가지고 깨닫고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면 학이지지 학교를 다니면서 배워서 그죠? 그걸 빨리 깨달았다면 세상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한 발이라도 앞서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지도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으면서 그죠? 뭔가 고니지지 깨달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니불악 민사위하의 정말로 살다가 어렵고을 겪으면서 배우지 아니한다면 깨달지 못한다면 세상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깨달은 자가 천조자조자 그죠? 스스로 하는 자를 하늘은 돕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오늘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 이렇게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남들은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조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천조 그러니까 누가 돕는다? 하늘이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아메이 시스템이 뭘까라고 이야기하냐? 아메이의 특성이 있을 거고요. 아메이를 하는 가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아메이 특성은 어떤 특성들이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신 어떤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과거부터 이렇게 왔지만은 앞으로의 미래에도 계속 성장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죠? 비전 있는 비즈니스라는 게 아메이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학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써보고 느낀 거 깨달은 게 이게 바로 학습이고요. 특징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서 남들에게 전하는 내 진실된 마음이 전달이 돼서 공감하는 그래서 우리가 확장될 수 있는 게 아메이 특성이잖아요. 아메이 가치는 뭐예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메이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제는 아메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도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경제 원칙이잖아요. 그럼 경제 원칙처럼 시스템이 있어야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 첫 번째 그 환경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잖아요. 그죠? 그 환경이 어떤 곳에 있는가에 따라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열정 있는 기분 좋은 신바람 나는 곳에 가서 있으면 막 우리도 저절로 신이 나잖아요. 그죠? 침울한 아우란 막 어려운 곳에 가면 우리가 이러는 거야. 오늘같이 이렇게 쌀쌀한 날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우 추워. 너무 추워. 근데 실내에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환경일까? 아니면 추운 바깥에 있는 환경일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만 하면 미팅, 환경 속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법? 그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메이를 잘할 수 있는 A 스텝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죠? 무엇을 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10가지 이와 같은 행동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메이의 가장 특징이 뭘까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우리는 연령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력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초월한 모든 분들이 내가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이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 속에서 A 스텝 8가지 방법으로 탱커와 10가지 행동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8가지 A 스텝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항상 있잖아요. 아주 우리 인류의 역사는 몇 억 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이 모여서 살기,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는 5,000년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5,000년 동안에 인류는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다는 거죠. 그 발전한 이유가 뭐죠? 궁핍함에서 온 거예요.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뭔가 채우고 싶었고요. 또 남들이 생각할 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가능할 거라고 그들은 꿈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뭐 때문에 일어났다? 예, 불가능한 것들을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꿈꾸면서 인류의 역사의 발전은 지금까지 거듭해 온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뻔한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에는 절대 비전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남들이 모르는 일,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무언 비전이 있는 겁니다. 만일에 바꿔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미 사업이 옳다, 최고다, 이것이 정말 멋진 비전 있는 사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절대로 비전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점이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발전해 왔듯이 나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남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뭔가 더 나은 꿈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간절히 진정으로 원하는 그 꿈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큰 꿈을 세우고 남들은 두려워합니다. 꿈이 왜 두려울까요? 이루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꿈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엄지에서 양지로 나도 모르게 어느덧 가서 이렇게, 그죠?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꿈을 갖는다면 분명히 나도 모르게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거예요.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또 크게 되는 분들이 거의 대기만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엄청나고 대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두가 좋아하는 꿈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진실로 좋아하는 꿈이 무엇인가 말할 수 있다면,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멋진 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결단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어떤 결단을 하는데 남들이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야, 너 이렇게 공부해야 돼. 뭐를 배워야 돼. 뭐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남들의 강요에 의해서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마음 먹고 하지만은 그런 어떤 일도 외적인 동기부여에 의해 가지고는 그걸 지속적으로 성공하기에는 확률적으로 엄청나게 낮을 수밖에 없어요. 결단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내 내적으로 내가 마음속에 꿈이 있기에 나도 결단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그러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해보자라는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절대로 저는 이 비즈니스를 오래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1년만 더 하면 30살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미 청년이죠. 아직 30살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틀림없는 사실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보고 이렇게 해왔는데 정말 내면으로부터 결단을 하신 모든 분들은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외적인 동기부여를 받은 분이 있어요. 아미를 하면 엄청난 부자가 되고 어떤 꿈은 막 다 세상에 좋은 일을 다 이룰 수 있고 뭐 여행을 몇 번 가고 막 하고 돈을 얼마 벌고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만 듣고 그냥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뭔가 금방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상에 어떤 일도 금방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대단한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아미의 깨달음이 있다면 내 내면으로부터 결단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 빠르든 아니면 조금 천천히 가든
나는 틀림없이 내가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우리 북극성이 왜 유명할까요? 제자리에서 길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길을 알고 간다는 거죠. 그게 결단이에요. 지금부터 나는 출발하겠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든지 틀림없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결단이다라는 거죠. 아메이 비즈니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봇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우리는 신도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비즈니스죠. 그러면 나의 파트너는 누구와 함께 할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메이 비즈니스가 내가 알아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최후의 결정자는 누굴까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엄청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그것도 못 알아들어. 그렇게 이해가 안 돼. 내가 해봤다는데 왜 나를 안 믿어? 라고 이야기하잖아. 본인도 어릴 때에 그죠? 엉금엉금 기었던 시절, 무릎이 넘어져서 뭐 이랬던 수많은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절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할까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은 아미를 못할 분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분의 명단이 작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 요새 많이 우리 듣잖아요. 강주에서 요번에도 뭐죠? 이런 일이. 그 다음에 뭐 석산입니까? 그 돌 이렇게 하는 데서 막 이런 안전사고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는 아파트나 모든 게 뭘까요? 기본이 안 돼 있고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아메이 비즈니스도 똑같은 겁니다. 기본이 돼야 되고 기초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명단 작성이 잘 돼요. 첫 번째는 꿈을 갖는 거고, 두 번째는 내면으로부터 결단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누구와 함께 할 건지 명단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명단이 어디 있을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의 최고의 보물, 휴대폰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나깨나 내 손에서, 내 품 안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거죠. 예. 최고 함께하는,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하는 최고의 보물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 흙 속에 묻힌 보석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보석은 틀림이 없는데 그걸 다 흙 속에 묻어 놓는 거야. 그 안에만 있으니까. 근데 그걸 끄집어낸다면, 갈고 닦는다면 보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단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폰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쭉 다 하는 거야. 거기에서 명단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 땅에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양치질을 안 하는 사람, 머리를 안 감는 사람, 세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명단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 외에는 다 넣으셔도 돼요. 어떤 분도. 우리 요새 선거철이잖아요. 정치 얘기는 잘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에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요새 투표권이 몇 살부터 있나요? 18살로 알고 있는데 18살, 예전에는 20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20세까지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어디까지 관심이 있을까요? 20살까지밖에 관심이 없어요. 18살로 내리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들은 요새 MZ세대가 어떠니, 청년들이 어떠니, 뭐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해주, 그들은 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죠? 2년 낮춰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연령을, 선거 연령을 중학생까지 확 낮추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들의 목소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도 세상에 알 거 다 알잖아. 팍 낮춰주면요, 그분들이 학생들에게 뭔가 학생들을 위해서 엄청난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전 되게 공감하는 거예요.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라가 힘을 쓴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죠? 밝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낮춰볼까요? 만일에 2살짜리까지 한다면 2살짜리에게도 관심을 갖는 거죠. 그죠? 엄마가 아기를 안고 투표장에 가는데 2살짜리가 투표인데 그 엄마는 투표잖아. 그죠? 그러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뱃속에 아이가 있어도 투표 2장을 준다면, 아니 농담이에요. 이걸 또 진담으로 들으면 안 되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로 폰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의 그 명단에 나와 함께 할 분들이거든요. 쭉 뽑아가지고 이걸 파트별로 이렇게 우선순위로 정리를 하는 거야. 파트로 우선순위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요게 잘 되면 아메이 비즈니스는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준비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뭐죠? 꿈을 가졌고 내면적으로 결단을 했고 명단 작성까지가 요때까지가 준비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완벽하게 된 거죠. 그죠? 예. 뭔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의 단계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과 만남을 갖고 그분들을 어떤 곳에 초대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이와 같이 함께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나와 같은 공감을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단이 없이 막연하게 이 사람 생각했다, 저 사람 생각했다 그냥 하는 거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을까? 기초공사를 얼만큼 잘 해놓고 있을까? 우리 기초만 보면 이 빌딩이 얼만큼 올라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에게 전화도 하고요. 명단을 가지고 또 그분들에게 하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어떡할까요?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상대가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주는 걸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면 친근감이에요. 자주 만나야 돼요. 그죠? 자주 만나면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얼만큼 하는가. 그 다음에 내가 능력을 갖춰야지 그들은 믿어주는 거예요. 예. 또 나의 입장보다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공을 들여야 돼. 정성을 쏟고 공을 들여야 되거든요. 한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만큼 공을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서 무엇을 할까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에는 사업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미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맞지만은 처음부터 우리가 만나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 설명을 한다면 준비도 안 돼 있고 마음의 준비도 없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를 와서 이야기한다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고요. 또 아메에 대한 편견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함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평범한, 그죠? 늘 주고받을 수 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죠. 요새 코로나 시대에 아니면 명절을 지나고 연휴 때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아이들은 어떻고 이렇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질문 서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분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하라고 이야기했더니 많은 리더분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는가 하면 너는 꿈이 뭐야? 너는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해놨어? 직장이 끝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하면 우리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할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래간만에 아니면 아주 소중한 시간을 내서 만났더니 생뚱맞게 너 보고 꿈이 뭔가 묻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노후 대책은 해놨는지 어떻게 사는지 이런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연다고 생각하잖아요. 질문도 3단계가 있어요. 질문의 3단계라는 열린 질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열린 질문을 하면 3단계라는 게 첫 번째 OX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한번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중요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중요해? 그죠? 라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O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중요하지. 그죠? 라고. 그럼 앞으로 살아가는데 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건강, 돈, 사람.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 뭐라고 이야기할까?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이건 객관식 문제야.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OX 문제로 물으니까 너무 쉽게 대답을 한 거야. 두 번째는 객관식으로 물어보니까 어떡할까요? 쉽게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죠? 나는 그래도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야,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돈도 중요하지 않을까? 또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쪽에 지금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주관식 문제야. 그러면 결국 묻는 게 뭐죠?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하고 싶은 단계까지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별로 온 거예요. 네.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상한 질문을 하고 황당한 질문을 하면 그분과 나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친근감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아는, 그죠? 그 눈높이에서 사업 설명을 하는 사람이 최고로 잘하는 사람. 유창하게 아니면 막 유식하게 엄청나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그 눈높이의 사업 설명이 최고입니다. 그거보다 잘하는 일은 없어요. 어떻게 할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길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할까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또 그분에게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사업 설명이 가장 잘하는 거다. 어떤 일이든지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해요? 엉금엉금 네 발로 기었지만은, 그죠? 조금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걷고 나중엔 뛰고 이렇게 하듯이 이 비즈니스도 처음 시작하면 의존의 단계. 의존의 단계가 뭐죠? 모르니까 나보다 먼저 한 스폰서 아니면 주변의 형제 이는 내 것들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설명도 듣고 또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의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단계로 갈까요? 내가 조금 하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나도 독립 스스로 하는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단계 뭘까요? 상호 협력의 단계. 그래서 더 성장해서 리더가 돼서 세상에 또 많은 분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어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함께 하는 거야. 이게 비즈니스야. 그러니까 사업 설명이라는 게 어떤 형식과 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가장 잘하는 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맞춤형으로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설명이 최고로 잘하는 사업 설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한 번 듣고 모든 게 지금 마음에 뭔가 있지만은 망설임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맞는 거야? 또 주변에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와 같은 아메이하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아메이와는 전혀 다른 아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와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이 돼야 된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거죠. 그건 활로 우리가 후속 조치라는 걸 하는 거죠. 관계된 책도 갖다 주고요. 아니면 요새 유튜브 영상 같은 걸 하나씩 보내주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새롭게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과의 또 서로의 이렇게 토론,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공감해 가면서 그분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후속 조치라는 거죠. 근데 가끔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이분한테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잘 몰라요. 그분이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분이니까 이런 것이 맞을 것 같아. 이렇게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안 되면 또 이렇게도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또 아니면 경험이 많은 스폰서 업라인에게 또 물어도 보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 호일러 법칙을 하잖아요.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되게 재밌잖아요. 친구 3명이 있어요. 3명이 1명 바보 만들기 되게 쉽죠. 바보를 만드는 거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1명을 멋지게 띄워준다면, 이렇게 띄워준다면, 얼마나 신바람 날까요? 그죠? 우리 골프를 칠 때 왜 티박스에 있을 때 멀리 나가는 거 알잖아요. 얹어놓는 거잖아요. 3명이 만일에 한 사람을 띄워주가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셋이 가까워질 수 있어요. 1명이 없을 때 우리 둘이 예를 들어서 그분을 가다 그런 줄 몰랐는데 왜 그래? 진짜 짜증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은 처음에는 아닌 것 같다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안 그런 줄 알았더니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 관계가 자꾸 이게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반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야기, 진짜 나 깜짝 감동받았어. 아니면 어떤 일이 너무너무 좋아. 그분의 매력이 뭔 것 같아. 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티업을 시켜놓으면 그분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요. 왜? 이 친구가 분명히 그 친구한테 가는 너를 너무 좋아하더라. 너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분명히 이룰 수 있어요. 이런 게 후속조치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그죠? 모든 것들이 운명도 결정될 수 있어요. 인간 관계를 잘 쌓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메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 비즈니스는 늘 축적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잘하기 몰랐기 때문에. 그죠? 먼저 한 사람, 경험자, 또 시스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서로 이제 이렇게 상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고 어느 정도는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을 내가 알고 가는 건 아니에요. 방향은 분명히 이 길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팬데믹 이후,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올까?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라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길을 찾고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내가 막 어떤 인생 상담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를 더 잘할 수 있는 거,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상담이라는 거죠. 잘된 점은 복제하는 거야. 복제라고 하니까 잘못된 걸 복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된 점을 복제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점을 복제하는 거예요. 올바른 원본, 그죠? 모범된 거, 이와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비즈니스에 틀림없는 사실은 있어요. 우리 스폰서들이 나한테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스폰서들이 나한테 뭐를 바랄까요? 정말 성공하기를, 그죠? 잘 되기를, 그걸 바라요. 또 내가 파트너들에게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스폰서에게 바라는 점이 있고 파트너에게 바라는 점이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한다면 우리가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스폰서에게 내가 파트너로서 내가 파트너에게 바라는 점을 해주고, 그죠? 다운에게 바라는 점을, 그죠? 스폰서에게 해준다면 정말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제라는 게 배울 점은 배워야 되고, 그죠? 배워서 안 되는 점은 배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 성공자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A 스텝,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이클이라는 게, 석세스 사이클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꿈이 있어야 시작이 된다. 꿈이 있어야 내면적으로 결단을 하고, 꿈이 있기 때문에 명단 작성이라는 걸 하는 거고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거고요.
꿈이 있기 때문에 사업 설명을 하는 거고요. 꿈이 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하는 거고요. 꿈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거고요. 꿈이 있기 때문에 복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이클로, 그죠? 성공의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세상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까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메이 비즈니스의 이렇게 탱커화라는 게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하나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책을 읽으면 책을 읽는 사람이 좋을까요? 안 읽는 사람이 좋을까요? 그것만 하려면 끝난 거야. 책을 읽는 게 좋으면 읽을 수 있는 만큼 읽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책을 읽고 싶어도 읽는 게 좋은 줄 알면서도 안 읽잖아요. 그런데 암에 오면 뭐를 하는 줄 알아요? 자꾸 옆구리를 팍팍 찔러. 뭐라고 찔러? 책 읽어. 아니 진짜로 책을 읽고 싶어 읽은 것보다는 읽어야 되는 줄은 알았는데 잘 읽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옆구리를 자꾸 찌른다니까? 성공하려면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읽었던 거야. 읽다 보니까 뭔가 마음속에 와닿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오디오 듣기, 뭐 요새 유튜브, 너튜브 보기, 뭐 이런 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죠? 미팅에 참석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따뜻한 곳에, 열정이 있는 곳에, 용광로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내가 가는 거지. 우리 기본이 뭐예요? 로봇이 할 수 없는 일. AI가 감히 모르는 감동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는 제품을 애용을 해봐야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로부터 제품을 좋아하는 모임을 만드는 걸 소비자 클럽을 만드는 거예요. 사업 설명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암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고요. 상담하고요. 신뢰, 우리의 관계를 쌓아가는 거고요. 그죠?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해요? 요새 세상이 변했잖아요. 이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스마트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가 된 거예요. 그죠? 건강해야 된다는 거. 이와 같은 거를 우리가 이 안에서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메이 비즈니스가 멋진 비즈니스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비즈니스 어떤 게 무엇을 하면 잘 된다고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비즈니스 커뮤니티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 너무 많이 잘 알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운명이 바뀐다. 시작은 어느 시점이죠? 생각만 바뀌면 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각만 바뀌면 무엇인가는 바뀌게 돼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따뜻한 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나도 모르게 양지 쪽에 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춥다고 생각하니까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분명히 따뜻한 곳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 이 생각이 중요하다. 내가 성공하겠다. 내가 정말 멋진 아름다운 나의 인생을 만들고자 하는 꿈만 있다면 분명히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공자들은 무엇이 다를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습관이 다르거든요. 습관. 분명히 성공자는 성공자의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습관이라는 걸 제 책장에서 집에 있는 거하고 이 사무실에 있는 모든 책장에서 성공에 대한 습관이 몇 건이나 있는가 이렇게 뽑아본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거잖아. 책장만 넘겼던 표지만 봤던 어떻게 대충 읽었던 열심히 읽었으면 뭔가 남은 거는 있겠지만 별로 남는 게 많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뭐죠? TMI. 너무나 좋은 정보와, 그죠? 이와 같은 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게 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해. 내게 될 수 있는데 내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나도 좋은 습관 갖고 싶다고. 나도 잘하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책을 많이 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남는 거는 분명히 있겠지만은 나는 좋은 습관을 내 걸로 만드는 습관이 뭘까라는 거죠. 습관은 기적을 만든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큰 하루아침에 엄청난, 그죠? 대확행, 큰 행복을 바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소확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대확성, 큰 성공을 하면 너무 좋겠는데 하루아침에 큰 성공을 못하니까 소확성, 작은 것을 확실하게 성공을 이루는 것부터 우리가 해나간다면 이와 같이 한다. 그래서 MZ세대들이 요새 소소한 도전으로 자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성공을 이루니까 성공이라는 건 뭐죠? 바로 그거예요. 책 속에서 봐서 남은 게 이런 걸 남았어. 성공은 뭐냐면 자꾸 새끼를 쳐. 정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걸 이루면 다른 성공도 또 이루고 또 이루고 이렇게 하잖아요. 두 번째, 성공은 정식도 하고 성공은 성장을 해. 자꾸 커가. 그래서 작은 성공부터 자꾸 이루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성공이라는 게 내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는데 필요한 시간이 21일이라는 얘기예요. 머리가 받아들이는 게 걸리는 시간이 21일이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바뀌는 거, 그죠? 행동으로 바뀌는 거,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기간이 얼마가 걸리는가 하면 66일이 걸려요. 머리가 바뀌는데 21일, 몸이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시간이 66일, 내 걸로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시간이 365일을 반복했을 때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어떤 일을 할 때에 달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달인까지가 되는 게 1만 시간이야. 그런데 내 걸로 만들어지는 습관이 되는 데는 365일 정도가 걸린다라고. 그러면 어떤 일을 365일 동안 습관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몰라요. 1월 달이 되면 우리는 무엇인가 목표를 세우고 결단을 하고 열심히 화이팅하고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1월 말이 딱 되면 90%가 포기를 했대요. 성공의 확률이 10%냐? 아니죠. 1월 달에 포기를 안 했을 뿐이죠. 2월 달 되면 그들은 또 포기하거든요. 3개월 되면. 그래서 아주 쉬운 것들을 성공을 못해요. 예를 들게 남자들이 가장 힘들다는 담배 끊는 일이요, 금연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어요? 안 피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성공의 확률이 5%도 안 된다는 거 아세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다 날씬해서 이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요, 길거리에 정말로 있잖아요. 다이어트 평생에도 안 된다는 사람 참 많이 봤거든요. 하다가 또 안 돼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90%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날씬하고 싶다고, 나도 그깟 담배 안 피우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를 봤더니 요쪽 밑에 보니까 30%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100% 성공하는 집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성공하는 사람 뭐예요? 외적인 동기부여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의 직업군이 뭐냐면 직장인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거의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100%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가? CEO,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내면으로 결단한 사람들은 성공을 하더라. 그래서 30% 이분들을 그 냄비 그림이 있죠. 냄비 건성. 이쪽은 뚝배기, 그죠? 뚝배기 건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꼭 성공하고 싶다는 거죠. 어떤 신호가 왔어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행동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상을 하고 또 반복 행동을 하니까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맨 위에 보면 신호가 핵심이고 기록이 보상이다라는 거죠. 기록을 하지 않으니까 해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난관에 부딪히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포기를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꼭 해야 된다면, 그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분명히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예, 분명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대한민국의 습관 해결사, 습관을 길들이는 방법을 정말로 갖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1등 했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1등 했던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왜 1등을 했냐면 한 가지 원해빗, 자기의 한 가지 습관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데 머리가 받아들이는데 21일이 걸린다고 그랬죠. 21일 3주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카드를 만들어서 자기 걸로 이렇게 할 때마다 체크를 하는 거죠. 매번 체크를 하니까 21일을 해요. 이 사람 이야기 중에 가장 와닿았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자기가 이걸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아들이 아빠, 나는 국어 실력이 남들보다 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국어 실력을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추천해 준 게 뭐냐면 우리 신문에 나오는 그 칼럼을 매일 따라서 써라. 한 장씩. 그걸 21일만 써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카드를 주면서.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러면 정말로 국어 성적이 오를 수 있어? 분명히 오를 수 있어. 근데 그 컬럼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남들보다 앞서가는 분들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남다른 눈이 있기 때문에 컬럼을 쓰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그걸 쓰면서 문장력이나 모든 걸 21일을 써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고 세상에 보는 눈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재미를 느낀 거예요. 21일. 왜? 이제 머리가 나도 계속 써야겠다. 그 아이들이 계속 쓴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별거 아니지만은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래요. 아까 보여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습관이라는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읽어볼 때마다 모든 게 맞다고 생각은 했지만은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다. 그러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걸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1일 PMA 프로그램, 긍정적 사고 태도로 바꾸는 기간을 PMA 해가지고 원해빗, 하나의 습관을 21일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메이를 이야기하면 아메이도 모두가 잘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축적의 비즈니스다. 그러면 아까 A 스텝을 이야기했어요. 이 A 스텝을 이야기했는데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 작게 나누는 거예요. 큰 걸 이야기하면 실천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 그 다음에 완벽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세 번째 뭐요? 자주 접촉할 수 있게 하는 눈에 자주 시각화시켜라. 그죠? 볼 수 있도록 하라. 체크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격려하고 보상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을 전달하라. 라는 거죠.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로, 아메이 비즈니스로 이야기한 거야. 저희 센트리아 월드 시스템에 저는 이것을 올 1년간의 최대의 목표로 세우는 거야. 어떻게 하면 21일 PMA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내가 우리 아메이에서 이야기한 건강자산, 우리 건강하지 않으면 성공은 절대로 없어요. 내가 건강해야 돼요. 그죠?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그죠? 세 번째,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건강자산 이야기해 볼게요. 건강자산의 첫 번째 뭘까요? 건강자산 첫 번째 먹는 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잘 먹어야 돼요. 먹는 걸 좋은 걸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좋은 걸 먹어야 돼.
두 번째 뭐예요? 정신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죠?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운동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메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먹는 거는 뉴트리라이트 너무 자의 반, 타의 반, PV 반, 어떤 반 해가지고 전부 엄청나게 많이 드시는 거 알아요. 중요한 것만 하면 건강, 그 좋은 건강식품을 뉴트리라이트를 들어도 운동을 하면서 먹는 사람과 하지 않으면서 먹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걸 하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제 거거든요. 제 자신의 건데 이런 거예요. 건강 이러니까 몇 가지로 했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턱걸이 10개 곱하기 5번.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30개 곱하기 5번. 그 다음에 스쿼트 30개 곱하기 5번. 이렇게 하면요, 성공의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를 다 해야지 성공한 거예요. 그죠? 세 가지를 다 해야 성공한 거잖아. 근데 이걸 나누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턱걸이 따로,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 따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스쿼트 따로 해놓으면 이거는 못해도 이거는 성공하고 이거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신 있으면 되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면 매력자산. 매력자산은 뭘까요? 남들에게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친근감이 있고 서로 가까운 신뢰를 쌓아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남들에게 오늘 칭찬 한마디 하기, 또 우리 미인 대칭 어떤 거, 그 다음에 남들에게 좋은 전화 한 통화하는 거, 뭐 이와 같은 좋은 일들을 늘 하는 거예요. 마오이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습관을 이야기하냐면요, 인생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이 마오이 습관 하나 가지고.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아침에 자고 나서 침대에서 바닥을 밟을 때 딱 박수를 치면서 그래. 오늘은 좋은 날, 아니면 오늘은 신나는 날, 오늘은 즐겁게, 뭐 이런 한마디를 딱 하는 게 3초잖아요. 근데 하루에 분명히 다른 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해보니까 너무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아까 정직한, 다른 것도 하고 해서 멋지게 성공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와 같은 습관을 마오이 습관이라고 그래요. 작지만은 나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아이들에게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다르다. 그 다음에 경제자산. 내가 사람을 하루에 한 명씩 만난다. 한 번씩 사업 설명을 한다. 뭐 어떤 이야기를 한다. 이런 세 가지 정도. 아메에서 이야기한 건강자산의 한 가지. 그 다음에 매력자산의 한 가지. 그 다음에 우리 이야기한 경제자산의 한 가지 씩 해가지고 21일을 3주 동안을 쫙 지속적으로 하면 돼요. 사람들이 하다가 왜 포기를 합니까? 3일 했어. 어떠한 일이 갑자기 일어났어. 급한 일이. 그래서 오늘 못했어. 그러니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실패한 거야. 그거 안 하는 거야.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근데 다시 하다가 일주일 하다가 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또 실패한 거야. 또 안 하는 거야. 다이어트를 시작했어. 안 먹어야 돼. 근데 먹을 수밖에 없는 날이 있었어. 그럼 또 실패한 거야. 우리는 실패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실패는 없다. 성공만 있다. 무슨 얘기냐? 한 달이 며칠이죠? 30일. 30일에 21일만 하자. 30일에 21일만. 21일을 더하는 사람은 맨 밑에 여유분으로 한 줄을 남겨놨어요. 그죠? 그거 체크하시면 안 돼. 더하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간에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하는 날이 있어요. 내가 술을 끊는다. 담배를 끊는다. 쭉 하다가 하루 꼭 먹을 수밖에 없는 날이 있어서 먹었어. 그 다음 날부터 또 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한 달에 21일 이상을 끊었으면 끊은 거잖아. 그죠? 그걸 한 사람이 잘했을까요? 안 한 사람이 잘했을까요? 그걸만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성공을 한 거예요. 21일을. 21일을 성공한 사람이지 한두 번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한 달에 몇 장씩 3장 이상을 늘에서 다달이 이렇게 꼽아 놓는 거야. 맨 밑에 저번 달에 제가 7가지인가 너무 욕심을 내서 7가지인가 실천을 하다가 실패한 게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더 열심히, 그래서 한 줄 남겨놓은 거야 저게. 그래가지고 그 명함첩에다 이렇게 꼽아놨어요. 왜? 우리 그렇게 해서 내가 1년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저걸 하나하나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명함첩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체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체크도 하지만은 또 A4 용지 이렇게 뽑아서 집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양쪽에 막 체크를 하는 거야. 이게 하나하나 늘어가는 재미가 너무 재미있어요. 야, 나도 무엇인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거요. 밥 한 숟갈 덜 먹기.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하나 이야기하면 물 하루에 2리터 먹기. 이게 잘 안 돼. 그죠? 근데 이걸 보는 순간에 또 물 한 컵 먹는 거야. 또 보는데 억지로라도 먹어볼 때가 있어. 그래서 손해될 일이 없다는 거야. 1년만 하면 나한테 기적이 일어나요. 암의 비즈니스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하루에 한 번 전화하고 한 번 만나기로 그와 같은 일을 시작했을 때 그게 1년이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죠? 생활 속에 어떤 신호가 왔어. 이제는 반복된 행동을 하는 거야. 중간에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이 있듯이 하루 이틀 못하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21일을 하면 우리는 보상을 받고요. 21일을 하면 어차피 우리는 완전 자동화된 행동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법칙이 누가 정한 거야 그거.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걱정 안 해도 돼.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거야. 21일 하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PMA 프로그램 뭐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죠? 남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눈에 늘 보고 긍정적인 말 늘 이야기하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된 것처럼 연기하고 마음의 양식 공급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고 다른 사람 가르치고 이와 같은 일을 죄송합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을 1년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아메이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일을 한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전년도보다 엄청 멋있는 가정이 됐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한다면, 남들과 한다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요새 아메 이야기를 하기 힘드니까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야, 내가 이걸 해봤더니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아. 그래서 너도 한번 이런 걸 해봐. 나하고 뭐 한번 해볼래? 물 먹기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예요. 물 먹기 한번 해볼까? 그럼 물 먹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화를 하면서 그래. 너 물 먹었어 오늘? 넌 물 먹었는가 물어봤잖아. 그죠? 그러니까 물 먹었는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물 먹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팔굽혀펴기 하기로 약속을 했어. 너 오늘 몇 개 했어? 괜히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 암의 이야기가 막 하고 싶어 죽겠어. 이건 묻어두고 그러다 보면 그 친구가 끝날 때쯤 그래요. 야, 뭐 하나 나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칼슘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먹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꾸준함이 최고의 꾸준함이. 작은 습관의 반복. 이것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은 늘 그래. 내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내 인생이에요. 내 마음속에 신념, 나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과 나는 어울려 살고 있을까?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을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이 나의 인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내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2022년도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새해 복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이 많이 받은 이 복을 올 1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작지만은, 그죠? 정말로 작은 소중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갈 때
1년이 된다면 365일이 되면 나는 정말 건강한 사람으로, 나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으로, 정말 보이지 않는 우리는 경제의 자산들이 쌓여가는 나의 모습을 정말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 해준 모든 우리 센트리아 ABO 여러분들은 올 1년 이와 같은 습관 만들기에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좋은 거, 아주 작은 거라도 상관없어요. 1년간 나를 변화시키고 더 멋진 나를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3월이 위해서 모두 함께해서 최고의 한 해가 되길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센트리아 월드에서 2월 달부터 무엇을 하는가 하면 센트리아 채널이라고 해서 늘 카카오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늘 이야기를, 소식을 전해드릴 거예요. 그와 같은 소식을 함께하기 위해서 리더분들이 올려주시면 정말로 이렇게 이제 자기가 그 체크만 하시면, 승인만 하시면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모든 소식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피드백, 어떠한 답장이나 이런 건 전혀 사절이라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이 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공지방을 만들어서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센트리아 와일드도 있지만은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들을 다 하고, 본인은 물론이고 파트너들도 함께 하고요. 또 우리 센트리아가 아니고 한국아메에서 A65 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은 A65에 분명히 갈 수 있어요. 그 방법이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 습관 만들기야. 계속 만들어 봐요. 올 12월 달까지만요, 내가 브론즈 파운데이션 빌더 이상의 3명의 파트너만, 같이 할 파트너만 만들어주면요, 신뢰만 쌓이고 함께할 파트너만 만들면 A65 무조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날을 꼭 기억하세요. A65 가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